분자의 결합각을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는 바로 입체수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전기음성도입니다. 그런데 입체수로 그 결합각을 예측하는 건 뭐 화학 원 정도의 수준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는데, 여기에 전기음성도가 가미가 되면 결합각을 예측하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결합각과 전기음성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H2O, 그 다음에 OF2, SF2 이 세 분자에 대한 결합각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가 됐건 간에 얘네들의 입체수는 전부 다 4죠. 보시다시피 시그마 결합 2개, 비공호 전쌍 2개,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입체수가 4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sp3 혼성이고요. sp3 혼성하면은 절대로 뭐 이렇게 빠지지 않는 분자가 바로 메테인 같은 분자죠. 그런 아주 이상적 구조를 갖는 분자에서 결합각은 바로 109.5도가 됩니다. 근데 왜 지금은 109.5도에서 이렇게 많은 각도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비공호 전자쌍 때문이겠죠. 그래서 비공호 전자쌍은 큰 청력을 보이기 때문에 입체수 외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변형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공호 전화쌍의 존재만큼 기본 각도에서 각도가 작아지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이렇게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입체수가 4여도 sp3 혼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심하게 얘기하는 교재나 강사나 교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입체수가 4면 sp3 혼성에 이런 각도가 기본이다 라는 것은 화학원 정도의 수준의 화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세부적인 각도의 변화, 그게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전기음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가 여기 이제 어떤 설명의 요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산소, 수소, 플로라이드, 황, 그 녀석들의 전기음성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아시다시피 플로라이드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기음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4.0 제일 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황, 이런 것들은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3.5 정도고 황은 2.6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또 어느 정도죠? 한 2.2 정도예요. 물론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전기음성도를 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전기음성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경향성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각의 분자에서, 자, 산소, 수소 비교하면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크다고요? 산소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요 산소 주변, 요 영역, 산소 주변 이 영역. 자, 그런데 산소하고 플로라이드는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플로라이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플로라이드 요 앞쪽 영역, 플로라이드 근처 영역. 자, 그 다음 황플로라이드도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바로 이 황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황에 더 가까운 영역, 바로 황에 더 가까운 영역, 이 영역에 전자밀도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전기음성도를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산소, 수소를 비교하면 이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수소 쪽이 당연히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산소 플로라이드에서는 플로라이드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긴 산소가 오히려 델타 플러스, 플로라이드 쪽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황산소도 마찬가지겠죠. 보이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영역에서 전자밀도가 상승하고, 전자밀도가 상승한 영역 길이는 당연히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청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전자밀도가 높아졌다고 했죠? 여기 전자밀도가 높아졌다고 했죠? 이들 사이의 청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청력은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청력은 작게 만들어야 됩니까? 항상 이 자연계에서는 이 청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의 청력을 줄이려면 얘네들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둘에서만 비교를 우선 해보면, 자, 이 전자가 풍부한 이 비금친 영역이 상대적으로 플로라이드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영역보다는 이 두 영역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멀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 H2O 분자에서 이 영역과 이 영역의 전자 간의 청력을 줄이려면 이 녀석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각도를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비해서? 이것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어느 영역 쪽에서 전자밀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냐, 그걸 예상을 한 다음에 그 전자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영역에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심 원자에서 먼 쪽에서 전자밀도가 높으면 각도를 그렇게 벌리지 않더라도 이 영역과 이 영역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중심 원자 주변으로 전자밀도가 높아버리면 근본적으로 이 둘 사이 거리가 막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 가까워진 것을 그나마 줄이려면 각도를 벌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H2O하고 OF2를 비교하면 이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쪽 각도가 더 벌어지고 이쪽 각도가 줄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가 됐건 간에 요 비금친 영역의 청력보다 사실은 이 분자 구조에서 가장 큰 청력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앞서도 언급했던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요것에 의한 청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청력이 다른 것들하고의 청력이 아주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하고의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 결합 전자쌍은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져야 하나 이들 사이의 청력도 어느 정도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청력을 줄일 만큼 떨어지지만 이 둘 사이의 청력이 너무 커지지 않을 정도로만 각도가 딱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쪽은 그나마 이 비금친 영역 사이의 거리가 그나마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플로라이드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하고의 청력이 나타나는 것을 더욱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각도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여기서 확장을 하면, 자, 여기 이제 중심 원자가 누구냐면 이건 산소고 이건 플로라이드죠. 황이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산소는 몇 주기 원소입니까? 보시다시피 2주기 원소고요. 여기 있는 황은 몇 주기 원소입니까? 3주기 원소죠. 그럼 아무래도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 반경이 더 크겠죠. 그럼 원자 반경이 더 큰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산소 플로라이드보다 산소황의 결합 길이가 더 길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결합 길이가 더 길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자,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가 103도를 유지해야 나올 수 있는 이 거리가, 이 길이가 더 길다 보면 98.3도 정도로 각도가 작아져도, 물론 이 각도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각도보다 작아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비슷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 결합전자쌍이 가장 무서워하는 청력은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하고의 청력이죠. 이 녀석의 청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자쌍이 얘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결합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하고의 청력을 피하기 위해서 각도가 더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각도가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요 둘 사이의 거리나 요 둘 사이의 거리는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이 산소 플로라이드보다 황 플로라이드의 결합 길이가 더 기니까. 그럼 왜 이쪽 결합 길이가 더 길어요? 산소는 2주기 원소고 황은 3주기 원소라서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종합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동일한 입체수에 대해서 중심 원자 주변 말단 원소의 정김 성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각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중심 원소의 원자 반경이 커질수록 또한 각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뭘 줄이기 위해서?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비공호 전자쌍과 결합전자쌍의 청력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전자쌍 사이의 청력이 그 차선인데, 그 결합전자쌍 사이의 이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돼야 되고, 이때 이 결합전자쌍 사이의 요 밀도가 말단 원자로 쏠려 있는 쪽에서는 각도가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 원자가 더 커져 버리면 각도가 더 줄어들어도 요 말단의 높은 전자 밀도 사이의 거리는 역시 또 여기와 비슷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원리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말단 원자의 정김 성도가 커질수록,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원자 반경이 커질수록 요 결합각은 점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요 세 개의 경향성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비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먹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차렷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주먹을 겨드랑이에 넣고 한번 차렷해 보세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이게 딱 끼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주먹을 점점 밑으로 내리면 여기 각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전자 밀도가 높은 파란색 영역이 중심 원자 주변에 모여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들 사이의 청력 때문에 각도가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원자, 근데 요 중심 원자에서 멀어진 쪽으로 전자 밀도가 높아지면 요 둘 사이의 각도가 줄어들어도 이 영역과 이 영역의 청력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각도를 더 작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도가 작아지는 만큼 비공호 전자쌍하고의 청력도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단 원소의 정김 성도가 커지면 결합각이 작아지는 게 오히려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중심 원자의 원자 반경이 커질수록 각도가 줄어들수록 더 안정한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전체적인 청력이 더 줄어드니까. 빗금친 영역의 청력도 줄어들 수 있지만 결합 길이가 커지면 각도가 줄어들면서 비공호 전자와 결합 전자쌍들 사이에 각도가 뭐냐면은 줄어들어서 비공호 전자와 결합 전자쌍 사이의 청력을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경우는 잘 언급이 되지 않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합각과 정기음 성도 사이의 관계를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예시는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예시 중에 바로 암모니아와 포스핀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은 보시다시피 루이스 구조가 똑같죠. 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루이스 구조가. 왜냐? 요 질소하고 인이 똑같은 15조 원소이기 때문에 오크랜 룰에 만족해서 뭐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하고 포스핀은 뭐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암모니아는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뭐 개미에 물려서 따끔따끔 할 때 암모니아 수를 바르세요,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을 물에 녹인 녀석입니다. 그럼 얘가 물에 녹으면 약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미의 개미산 그것을 뭐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냥 아주 약염기 물질인데,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이 포스핀은 이제 화학에서의 역할은 바로 뉴클레오 파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친액체라고 하는 건데, 아주 반응성이 극악하게 강해서 얘는 이런 녀석입니다.
바로 독가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들이마시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 죽는다. 뭐냐면 유대인을 학살했던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서 유대인 학살 때 사용했던 여러 독가스 중에 하나로 쓰였던 녀석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들이마시면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녀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같은 15족 원소고 루이스 구조도 같은데 반응성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뭐 냄새도 다릅니다. 암모니아는 왜 암모니아 가스 뭐 이런 뭐 우리 평소에 말을 막 쓸 정도로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냄새를 실제로 맡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얘는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데 얘는 문헌에 의하면 아몬드 향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몬드 향인데 그렇게 불쾌한 향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맡으면 죽습니다. 얘는 뭐냐면 죽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죽진 않는데 얘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죽습니다. 희한하죠. 그럼 그것의 이런 큰 반응성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각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정김송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질소, 수소, 인 중에는 질소가 정김송도가 가장 크죠. 3.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정김송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2.2. 근데 인의 정김송도는 2.19 정도로 알려져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인의 정김송도가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논리에 의해서 어느 쪽 전자밀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이 질소 주변 전자밀도가 상승하겠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이 아니라 오히려 수소 쪽에 전자밀도가 상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단에 상대적으로 정기임성도가 큰 것이 배치가 되면 혹은 중심원자의 정기임성도가 작아지게 되면 결합각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쪽은 중심원자 쪽에 전자밀도가 쏠려 있기 때문에 각도가 벌어져야 이 영역과 이 영역의 청력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쪽은 전자밀도가 중심원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 각도가 줄어들어도 이 영역과 이 영역 사이의 청력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비공호 전자쌍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가 있죠. 뭐 하게 되면 결합각이 줄어들게 되면.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보자면 비공호 전자쌍이 있다면 얕은 결합각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공호 전자쌍을 피해서 모든 각도가 줄어드는 게 좋은데 그게 완전히 줄어들 수 없는 이유는 또 자기 전자쌍들, 결합 전자쌍들 사이의 청력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공호 전자쌍에서 멀어지는 게 좋지만 결합 전자쌍들 사이의 청력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합 전자쌍이 중심 원자 쪽으로 쏠려 있으면 결합각이 벌어지는 거고 그 결합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서 벗어나 있으면 결합각이 상대적으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덕에 요 질소, 암모니아에서는 질소 요 주변에 전자밀도가 질소 쪽으로 쏠려 있는 만큼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질소 원자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향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바깥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 보니까 염기로 주로 작동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인과 수소의 전자밀도가 수소 쪽으로 많이 향해 있기 때문에 왜? 요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오히려 질소 원자에 가까이 보시다시피 접근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덕에 친액체로서의 뉴클레오파일로스의 반응성이 상승하는 겁니다. 뭐 염기성이다 혹은 뭐 뉴클레오파일로스의 반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 유기화학 같은 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으니 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어쨌건 어떤 분자의 각도를 예측할 때 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전기음성도가 똘똘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전기음성도 개념에 바로 노벨상이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 설명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는 결합각에 영향을 주는 비공호전화쌍의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결합각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바로 입체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입체수가 3인 sp2 혼성 같은 경우는 120도가 기본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그 유명한 VSEPR 이론으로부터 금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혼성 오비털로부터 우리는 뭐도 배운 적이 있냐면 S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S 캐릭터가 크면 결합각이 커진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sp2 같은 경우는 S 캐릭터가 뭐 몇 퍼센트예요? 33%고요. 그럴 경우 기본 결합각이 120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앞선 과정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워왔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기체가 바로 SO3 기체입니다. 황 하나에 산소 3개로 되어 있는 SO3 기체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황 주변에 산소가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동등하므로 황 주변의 결합각은 정확한 120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 SO2 기체는 보시다시피 산소는 동일하겠지만 여기에 비공호전화쌍이 존재하죠. 그러면 기본 구조에서 기본 입체수에서 비공호전화쌍이 나타나면 무조건 결합각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도가 119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결합각은 혼성 오비탈 그리고 입체수 그리고 S 캐릭터로 기본적인 결합각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뭐냐면 정해지는 각도는 이 입체수나 S 캐릭터나 혹은 혼성 오비탈이 달라서 나타나는 각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SP 그 3 혼성에서의 결합각 누구누구 예시를 들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H2O, 그 다음에 OF2, 그 다음에 SF2 여기에서 결합각 비교를 했죠. 얘네들은 모두 다 입체수가 얼마였어요? 입체수 4였잖아요. 그럼 입체수 4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뭐 결합각이 뭐 좀 커져요, 작아져요, 정김성도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걔네들은 109.5도에서의 변형인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결코 여기에 있는 입체수 3, S 캐릭터 33%, sp2 혼성의 120도 기본 구조에 비해서 이 sp3 혼성의 결합각은 더 커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결합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입체수고 그 입체수의 S 캐릭터가 결합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뭐 이 경우 뭐 산소하고 황 중에 어디가 정김성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산소가 정김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 황이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저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뭐 정김성도로 저런 식으로 결합의 극성 혹은 뭐 분자의 극성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다? 결합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S 캐릭터, 혼성 오비탈, 그 다음에 입체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SO2의 구조를 공명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 SO2의 구조에 대한 공명 구조를 좀 그려보았는데 요런 구조는 사실 유기화학 책에 주로 이제 S와 SO2 분자에 대한 어떤 구조로 많이 그려지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일반화학 책에 주로 이제 그려지는 표현이죠. 황은 몇 주기 원소입니까?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옥텟을 초과하는 전자배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배치가 되고 이중결합 양쪽에 나타나게 되면 옥텟을 넘어서게 되지만 저 황의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죠? 형식 전화가 0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 전화가 0이 되는 대신 옥텟을 초과해서 황산소가 이중결합이 되는 구조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주로 유기화학 책에 주로 나타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반화학책은 아무래도 옥텟 위주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O2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중결합 음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중결합 음전화를 바꾸어서 그리는 이런 공명구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산소요, 말단의 산소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되고 중심원소 황이 형식전화 플러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 둘은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존재 확률이 5대5로 같다. 왜 이 둘은 존재 확률이 같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구조를 딱 들어서 180도 회전 대칭 이동시키면 이 녀석을 완전히 겹쳐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SO2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공명 구조로 표현을 한 다음 존재 확률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등한 화학결합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SO2를 표기하는 방식이 요런 방식도 있고 요런 방식도 있습니다. 뭐 많은 일반학책에서는 요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뭐 저렇게 황에 옥텟 초과하는 루이스 구조 표기를 하건 아니면은 옥텟을 만족하면서 공명 구조가 나타나는 어떤 그 루이스 구조 표기를 하건 황은 플러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산소는 음전화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 SO2 같은 경우 극성을 갖는 극성 공유결합 분자다라는 것들을 저런 루이스 구조에서 파악할 수 있겠죠. 입체수가 2인 경우는 이건 뭐 그냥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결합각이 바로 180도가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합각의 가장 큰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입체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sp 혼성이면 또 s 캐릭터가 어떻게 됩니까? 50%가 되죠. 그러면 결합각 180도라는 건 뭐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자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예시 중에는 바로 C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탄소, 산소가 리니어하게 배치되는 기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전김성도가 탄소하고 산소를 비교하면 산소가 당연히 전김성도가 클 테니까 산소 쪽이 마이너스, 산소 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탄소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 결합 각각에서 나타나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도 저기 나와 있는 다른 예시들처럼 이 결합 자체의 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게도 이 결합 자체의 극성이 있지만 얘가 선형이고 탄소를 중심으로 180도이다 보니 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과 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크기가 같고 정확하게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와 이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 합을 하게 되면 이 분자의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분자가 무슨 분자다? 묵성 분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예시들에서는 CO2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결합 자체도 극성이고 분자 자체도 극성이죠. 결합에서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합을 했을 때 상쇄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CO2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 CO2는 지금 결합각이 180도인지라 결합의 어떤 그 극성은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들의 벡터합을 통해서 분자 전체가 무극성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모두 모아 이 1번 문제의 답은 이렇게, 2번 문제의 답은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결합각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주는 건 뭐다? 바로 입체수, 혼성오비탈, 그 다음에 에스케리터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된 그 결합각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입체수로 결정되는 결합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그 결합각이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된 범주 안에서 약간 더 커지고 약간 더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게 또 누구의 영향이라는 겁니까? 바로 전기음성도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요소의 경중 또한 중요합니다. 입체수가 더 큰 요소고 전기음성도가 그 다음 요소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뭐 혼성 오비탈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결합각을 따져보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타입의 문제가 그런 것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하니 문제들을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새기시기 바랍니다.